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신고점을 새로 썼는데요. 6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 또한 혼조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로 하방 압력 받았지만요. 개인의 매수세로 3,300선을 지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0.03% 약보합권에서 3,301.89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57% 상승으로 1,017.9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주말은 편안하게 보내시고 오늘 시장 잘 대응하셨을까요? 이번 한 주의 시작은 좀 애매합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좀 주도하는 섹터도 없이 종목별 순환매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애매한 시장에서도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가시는 한 분 계시죠.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인데요. 오늘 하루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오늘 더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평소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으셨던 분들은 오늘 더욱더 저희 방송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방송 마지막 코너에서 실제 선물 옵션 모의 투자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차트와 매매창 여는 방법부터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선물 옵션 매매 비법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생방송으로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 장 대응하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셔서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이 되고요.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마찬가지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벌써 6월도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2021년도 절반이 채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이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진행했던 찐 핵심 특강이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앵콜 차원에서 이 마지막 상반기 결산 무료 특강을 또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를 하고 싶다, 혹은 수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특강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는 오늘 밤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2부는 내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와 2부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별다방 쿠폰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별다방 쿠폰 챙겨가시고 하반기 여러분들의 계좌도 더욱더 붉어지게 만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렇게 좀 애매한 시장에서도 장자방 전문가님은 어떻게 좀 견고하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한 비법들 오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올라온 것을 단기 고점으로 저는 인식하고 대부분 청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0%가량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만 들어와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조정이 없이 그냥 오른다면 고점 돌파에 추격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비중을 높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적은 비중으로 가는 시세를 당일 거래하면서 짧은 스윙 정도 거래할 수밖에 없는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만약 기대하는 것 같은 조정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깊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예, 조정이 깊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격 조정은 우리가 말하는 많이 빠진다라는 개념의 가격이 빠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간 조정은 조정했다 반등했다 조정했다 반등했다를 반복하지만 좀 제법 오랜 기간, 보통은 1, 2주, 뭐 길면은 한 2달, 석 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후자의 기간 조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지수가 기간 조정 형식으로 올랐다 빠졌다를 반복하는 변동성을 갖는다면 개별 종목들 중에는 무너지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섹터를 보시면서 실제 종목을 전체를 흐름을 보면 지금 시장이 거래할 만한 시장이냐 하지 못할 만한 시장이냐가 금방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강의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상승하는 파동도 있고 하락하는 파동도 있어요. 상승 중에도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내려오다시피 또 하락 중에도 내려갔다 반등하고 내려갔다 반등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봐야 될 파동들이고요. 요즘에 보면은 저한테도 주식을 거래하라는 그런 안내 문자와 안내 전화들이 스팸이 엄청나게 옵니다. 하루에도 10개 이상 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점점 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정말 누구나 다 돈을 버십니까? 여러분 증권 계좌 한번 보십시오. 계좌가 빨간가요, 파란가요? 다 빨가신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께는 제가 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승장에도 내 계좌가 빨갛지 못하고 파란 색깔이 있다. 그런데 그게 뭐 잠깐 몇 퍼센트 빠졌다 올라오는 5% 미만의 그런 것들 제외하고요. 10%, 20% 혹은 수십 프로씩 마이너스 나 있는데 장기 보유 종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는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노란 톡방 있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단톡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톡방에는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서 진입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에서 매도해서 어디까지 하락하는지 이런 기준점들을 제가 매일매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물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시면 어중간하게 지금처럼 지수가 횡보하거나 크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없을 때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칫 포트를 잘못 움직여버리면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소외될 수 있고 내가 고른 것만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상승장에도 이럴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선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물은 장중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내가 오를 때 매수해서 올라온 폭만큼의 이익을 내면 되고 또 장중 상승 중에도 눌리는 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윗자리에서 선물 매도를 해서 내려가는 폭만큼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르고 내리는 폭을 장중 트레이딩은 여러분 선물로 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선물은 선물과 옵션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당일 매매를 좀 해가면서 수익을 쌓아가시고요. 동시에 주식은 제가 보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되게 롱텀으로 길게 갖고 주도주의였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한번 정리해 드릴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장중 거래는 우리 트레이딩을 뭘로 합시다? 선물 옵션으로 합시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팍스TV 만 6개월입니다. 오늘로 끝나는 날인데요. 시즌2가 끝나는 날인데 제가 그동안 종목을 드렸던 걸 보시면 제가 관심 갖고 매수하는 종목들 말씀드렸던 게 한 2달에 2-3 종목이에요. 한 달에 하나 아니면 2개밖에 없었거든요. 매매 기회가.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따가 제가 종목 쫙 한번 훑어드릴 텐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 중에 손해본 종목이 있던가요? 6개월간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2월달, 3월달에 장이 조정하고 하락할 때 저는 뭐 했죠? 여러분 현대미포조선과 HMM 그리고 운송 ETF 가지고 수익을 굉장히 대박을 쳤습니다. 미포조선 따블랐고요. HMM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두 배 반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운송도 마찬가지. 또 미디어 잡아라 ETF 많이 갔고요. 그죠? 우리가 보자 했던 건설 잡아라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그죠? 철강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ETF와 종목들 전부 다 안정적인 얘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할 만한 것들밖에 거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승장에서 계좌가 소외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혹시 소위 말하는 잡주를 거래하지는 않으십니까? 거래해서는 안 되는 동전주 짤짤이 종목 가지고 거래하시진 않나요? 혹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 가지고 거래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시장의 주도가 되고 다음 상승 사이클이 될 만한 것들 우리 현대차 가지고 잘 해먹었잖아요. 자동차 섹터 만도 위아 가지고 많이 수익 냈지 않습니까?
왜 대형주로 벌 수 있는데 굳이 중소형주 많은 수익률을 노리십니까? 만약 내가 큰 기대 수익을 누리고 싶다면 오늘 선물 옵션으로 들어오십시오. 선물 옵션에서의 수익은 그 어떤 종목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옵션은 하루에 더블도 날 수 있고 하루에 3배, 4배, 10배도 날 수 있는 게 옵션입니다. 선물이요. 내 자금 가지고 운영해서 한 달 운영하면 내 자금의 보통 30%, 50% 여유 있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공격적으로 하고 숙달되신 분들은 내 자금의 한 달에 더블도 납니다. 오케이? 근데 왜 다른 걸 선택하려고 애쓰십니까? 제가 선물에 관해서 강의를 지난주에 수요일날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중에 방송을 하다 보니 1시 반에 진행을 했는데 꽤 많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직장인 분들은 못 오신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강의를 온라인 강의 제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강의입니다. 내일 저녁 8시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여러분 내일 시간 잡지 마시고요. 내일 저녁 8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방송 온라인으로 진행할 건데 온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여기 단톡방 안에 저희 톡방 안에 들어올 거니까 톡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따가 여기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오늘 제가 2개의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생방송이 끝나면 지금 9시 50분에 방송 종료하잖아요. 그럼 10시에 온라인으로 먼저 스팟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25분 정도, 30분 정도 진행할 생각인데 선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생방송 강의 하다 보면 맨날 시간 쫓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차장에 내려가서 끝나자마자 바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지금 톡으로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아셨죠? 오늘 강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끝나자마자 10시부터 진행하는 선물 강의 여러분 저랑 딱 25분만 공부합시다. 개념만 딱 잡아놓고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본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난주에 강의해 보니까 직장인들이 못 오셔가지고 하도 속상해 하시길래 사실 저도 이게 강의를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요청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기왕 하는 거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 방송 8시 우리 지금 팍스TV 9시 50분에 끝나잖아요. 딱 10분 뒤에 10시 정각에 온라인 강의 25분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려면 이 톡방 안에 들어오셔야 오늘 선물 강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내일 저녁 8시에 제가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또 한 번 강의를 열겠습니다. 한 80분 정도 내외에 끝을 낼 생각이니까요. 짧고 굵게 내일 저녁 8시 시간 꼭 맞춰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자 오늘 지금 이벤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한 번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한 번 두 번 모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별다방 커피 있죠? 예, 여러분 인원수 제한하지 않고 모두 쏘겠습니다. 1000명 들어오면 1000명 다 쏠게요.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냥 강의만 들으러 오늘 내일 이틀만 오시면 여러분 커피 한 잔씩은 드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정도 대접할 만큼은 돈을 법니다. 1000명 들어오든 2000명 들어오든 전원 다 쏠 테니까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현재 시장 위치를 좀 잠깐 점검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차트들은 전부 다 금요일자 기준입니다. 제가 주말에 강의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금요일자 기준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제가 금요일에 여기 코덱스 레버리지가 29,695원이 최고가였는데 여기서 전량 청산을 차익 실현합니다. 왜냐하면 눌릴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눌림 조정이 많이 와봐야 한 28,000원 언저리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빠지려면은 선물 지수로는 한 425에서 27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예, 그 정도 온다면은 가장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 추세라면 이 저점보다는 다음 저점이 높은 게 맞죠? 그럼 다시 내려올 때 얘는 이 저점보다는 높아야 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이 깊지 않아야만 여름장 썸머 랠리가 유지된다입니다. 이해하셔요? 그래서 만약 요 저점을 깨지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름 단기 상승 끝난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정이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찍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그냥 돌파할 때 우리는 상승 쪽으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것은 밑에 눌림이고요. 눌리지 않는다면 직전 고점을 돌파될 때 두렵지만 시장이 강한 걸로 판단하고 따라 붙을 예정입니다. 다음. 자, 인버스를 보시면요.
인버스 차트는 제가 늘 말씀드려 온 차트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지키고서 반등이 나왔던 놈은 다시 눌릴 때 이 저점을 깨지면 추세가 보통은 망가진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세들은 단발성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 저점을 깨버려요. 반등 나오는 척했지만 아까 여기서의 반등에 비하면 세 발의 피밖에 반등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힘이 없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인버스는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시장이 눌림 조정될 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자, 시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그동안 1월 달부터 6월까지 계속해서 시황을 드렸을 때 시기가 얼추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7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아직 상승 구간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시장이 쇼트 한번 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8월까지의 흐름은 뭐 빠르면 8월 말이 되기 전일 거고 조금 길어지면은 한 추석 연휴 언저리쯤일 것 같아요. 그쯤까지 상승 에너지가 끝이 나고 나면 한번 시장은 조정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정이 출발되게 되면은 짧으면 2달, 길면은 4개월이에요. 이해하실까요? 그러면은 한 11월 달에서 12월까지 조정이 좀 제법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굉장히 지루해가지고 주식하는 분들 아마 못 해먹겠다고 파란색 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찍힐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경고합니다. 여러분 현금을 확보해야 될 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8월 말에서 9월 사이에 시세가 끝날 무렵쯤 여러분 그때까지 해결 안 되는 종목들이면 현금 확보를 한 반 정도는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2, 3개월, 3, 4개월 겨울까지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저가에 우리 쓸어 담을 수 있는 섹터들 충분하게 나올 테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여름장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흘러가는 시세에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너무 취하지 마십시오. 그 시세들은 구간의 이익으로 잘 챙겨가시고 올 하반기에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배팅할 수 있는 기회는 그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 전문가들 증권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장밋빛 전망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종합주가 지수로 얼마쯤 갈 거냐라고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3,750에서 3,900 언저리가 올해의 고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여름 안에 빠른 속도로 간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낙폭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횡보하면서 조정하면서 눌렀다 가고 쉬었다 가고 기간 조정하면서 간다면 느긋하게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물옵션하는 입장이니까 장이 좀 빠른 속도로 갔다 빠른 속도로 빠지는 게 훨씬 더 좋긴 합니다만 현물 주식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되게 지루하게 느리게 가는 것이 여러분의 계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의 흐름이 많이 빨라진다면 제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코덱스 150 레버리지를 바라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여기 패턴을 보시면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랑 대형주 레버리지랑 다른 거는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그죠? 저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이 박스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제가 목표를 잡았던 건 앞전 고점이 16,700원이거든요. 그래서 16,200원에서 700원 여기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형주 시장이 조정이 만약 들어온다면 여러분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쳐다보셔야 되는 것은 이 코스닥 150 시장이 넘어가는지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형주보다는 지금 개별주들 얘들이 좀 조정이 받으면 요쯤에서 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코스닥이 단기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자라고 말씀드렸을 때 요 구간 횡보 구간에서 갑자기 양봉섬에서 많이 올라왔듯이 지금도 조정이 나온다면 150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를 바라보실 때 지금 얘가 조금 긴가민가 싶어지는 건 앞전 저점까지는 안 깼다는 거죠. 그죠? 인버스가.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좀 전에 보시면 그냥 코스피 대형주의 인버스는 이미 저점들을 완벽하게 깨진 상태예요. 그러면 대형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에너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0은 인버스가 아직 얘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상승하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내려올 폭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 4,300원 언저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코스닥 150을 봐도 되지 않을까. 이해하셔요? 인버스는 주가가 빠져야 수익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이만큼 남아 있다는 제 근거가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다음.
자, 이제부터 주도주 섹터를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미디어입니다. 자, 지금 이 섹터를 보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래해 볼 만한 섹터가 있느냐예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해볼 만한 섹터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시장은 지금 거래를 잠깐 멈추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그냥 올라가면 내 거 아닌 거고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보시면 자, 미디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미디어 섹터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 돌파의 매수를 미디어를 말씀드린 자리가 여기 돌파 자리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여기서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1번과 2번이고요. 지금 갔다가 눌린다면 저는 어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750원 언저리 정도에서 눌림 조정을 받는다면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추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도까지 바라볼 때 가장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가 미디어라고 생각한다. 미디어와 운송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미디어 구성 종목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이나 전기차. 자, 이거 오늘장 보니까 오늘장 지리한데 얘만 올라가더라고요. 예, 차이나 전기차 계속 좋다 이야기를 박스권 돌파부터 말씀을 드렸고 눌림을 이용해서 여기도 말씀드려왔고 그리고 오늘 얘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요. 우리나라 내수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 만약에 10대 팔 때 중국은 100대 팔고 1000대 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죠. 향후에 5년에서 10년이면은 아마 내연기관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때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차이나예요. 그래서 중국 쪽의 전기차, 우리나라의 오히려 2차 전지나 자동차 종목을 보시는 것과 비교할 때 저는 일정 지분은 차이나 전기차 비중을 가져가실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중장기 포트로 바라보셔서 최소한 내년까지는 밀어붙여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라서 저에게 어느 분이 그러셨습니다. 제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이 퇴직금을 몇 억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ETF와 종목들 주식들의 좀 안전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셔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성장성이 확보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만한 종목. 현재도 탄력이 있지만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도 상장 계속해서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로 차이나 전기차 섹터 ETF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물론 이분은 조정을 이용해 샀고요. 지금도 보유 중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장기 포트 중에 하나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매우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다음. 자, 2차 전지를 보시는데요. 2차 전지를 제가 말씀드렸던 섹터가 언제냐면 계속 소외되면서 눌릴 때 이 저점보다 저점이 지켜질 때 여기 조정 구간에서 사시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때 제가 봤던 목표가는 어디였냐면 직전 고점이었습니다. 자, 목표 도달했네요. 그리고 조정받네요. 자, 오케이? 그러면 제가 해드릴 역할 다 했죠? 그러면 얘가 다시 돌파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정을 이용해서 16,000원에서 15,500원대 온다면 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오지 않는다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순간 따라 붙도록 하겠습니다. 대응 전략 그렇게 드릴게요. 다음. 자, 기계장비 보시면 얘는 굴뚝주 관련인데요. 보시면 얘 패턴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쭉 갔다가 눌려요. 그리고 고가 돌파하고 시세 한번 주고 눌려서 이 지지가를 지켜요.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가를 지킵니다. 그리고 시세 줘요. 자, 보시면 횡보하는 기간들이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잠깐 시세 줬다가 또 그러면 총괄 기간을 따지게 되면은 얘가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6월이니까 거의 2달 반 정도 조정하고 나서 한 번 시세 주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가량 지금 조정받고 있어요. 그럼 얼마쯤 더 걸릴까요? 쟤는 한 달에서 한 달 반쯤 더 걸리겠죠. 그래서 얘는 조정 나올 때마다 조금 사 두시는 것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수가 더 간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또 한 번 슈팅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시기에는 이 섹터도 꽤 괜찮은 섹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5G 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는 통신 관련인데요. SK부터 종목들인데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돌파해놓고 나서 저점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 매집을 해요. 그럼 얘 뭘까요? 더 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는 대략 지난번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기를 12,000원부터 13,200원이니까 한 1,200원 정도 폭이라는 얘기했어요. 지난주 방송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다면 여기서 플러스 1,200원 정도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한 14,200원. 14,200원에서 14,300원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바라보시면 되겠고 쟤는 전제 조건이 13,200원 안 깼을 때만 유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지면 버리겠습니다. 다음. 자동차를 보시는데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어디서 매집한 거냐면 5월 초 최저점에서 매집해가지고 밀어붙여서 언제 팔았냐면 여기
그리고 안 판 사람도 올라올 때 여기 팔았어요. 이해되셔요? 거의 최고점에 팔았는데 자동차를. 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조정이 좀 나오기를 저는 바라는 중이고요. 근데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는 순이익률이 여러분 전체 산업 비중에서 5%에서 10%예요. 이해하세요? 5%에서 10%. 그래서 순이익률이요. 그래서 그만큼 이익이 별로 안 나요. 자동차 한 대에 보통 25,000불,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25,000불 정도. 그럼 순이익률이 끽해봐야 한 10% 정도가 최대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쯤 돼야 한 10% 정도 수익률을 내고요. 보통 벤츠, BMW, 뭐 현대차 이런 일반적인 뭐 폭스바겐, 뭐 일본 차들, 대중차들 여러분 순이익률 대당으로 따져보시면 통상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면 굉장히 많이 나는 거 5에서 7 정도입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투자 가치 대비, 밸류 대비 얘가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이려면 항상 떨어질 때 사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해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예. 그래서 반드시 얘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조정받을 때 모아가는 관점에서 사셔야 되는 게 자동차고요. 또 하나, 자동차가 앞으로 향후 5년에서 한 7년 정도면 전기차로 거의 다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내연기관의 종류가 됐을 때 이 자동차 회사가 글로벌 메이저 탑 10? 뭐 탑 20 정도에서는 아마 많이 갈릴 거예요. 망하는 회사도 나오게 될 것이고 전기차로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회사들은 아마 기술력에서 되지 않아서 도태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전기차는 굉장히 각광받지만 문제는 전기차 시장에서 살아남는 회사와 살아남지 못하는 회사는 향후에 수십 년에 명운이 갈릴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 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가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이 전기차들을 만들고 있고 또 수소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많이 도약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대차는 아마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탑5 혹은 뭐 탑7 정도까지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이슈가 터질 수 있고 언제든 악재가 터지죠.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이 자동차를 우리가 싸게 샀던 시기가 언제냐면 자, 요 시기거든요. 5월 초에 제가 5월 첫 주에 와가지고 자동차 사라 그랬어요. 4월 말부터 자동차. 그죠? 예, 붕붕붕 꼬마 자동차 붕붕 얘기하면서 계속 이거 사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였냐면 얘는 자동차 회사가 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차량용 반도체는 당장은 만들 수 없지만 그 악재로 인해 떨어진 거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가 약 한 달 정도 올라오면서 우리는 거의 최고점 청산을 해서 5주 보유했습니다. 보유 기간 딱 5주고요. 거의 최고점 찍던 이날에 청산하고 눌려서 그만하고 이제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에 자동차가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려면 얘는 24,000원 밑에 내려왔을 때 24,000원에서 22,000원 요 언저리쯤에서 어떤 이슈가 터지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가 또 한 번의 기회일 거고 그렇지 않다면 트레이딩 관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트레이딩 관점을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이 사고 파는 실력이 그만큼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알 수 없는데 이거 사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드리는 구간들은 그냥 안전빵이고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는 자리에서 외에는 방송에서 언급을 거의 안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는 것들은 별도로 제 단톡방에서 설명 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반도체 섹터인데요. 이게 지금 미운우 리스키가 됐어요. 그죠? 미운우 리스키.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얘는 계속해서 돌파는 했지만 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지수가 올여름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올라가야 될 섹터가 어디냐면 반도체입니다. 그렇다면 조정 나올 때 여러분이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반도체 얘기를 지난주 이제 하고 있죠. 그죠? 눌림 줄 때마다 슬슬 좀 매집해보자. 고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아싸 땡큐 가능하다. 아셨죠? 이제부터 반도체를 슬슬 관심 가지시면 아마 여름이 지나기 전에 기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자, 건설주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얘는 그냥 계속 센 놈이에요. 그래서 얘는 3,800원 무너지지 않는 한 그냥 고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신규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냐? 그렇진 않아요. 보유자 영역이고요. 트레이딩 관점의 영역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운송을 가지고 아주 2월 달부터 주구장창 해먹었죠. 저 밑에서부터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올라올 때 여기서 사가지고 또 해먹고 그 다음에 눌릴 때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제가 노리는 운송의 가장 좋은 가격은 6,400원에서 6,500원 언저리만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퍼 다 묶게요. 오케이? 참고하시고요. 다음. 여행 레저는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강 파트를 보실 때 조정을 좀 많이 줬는데
철강이 조정을 제법 많이 주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길게 롱텀으로 가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얘는 한 9,500원, 9,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샀다가 10,000원에서 한 1,500원, 11,000원 오면 팔았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 트레이딩 관점일 것 같아요. 철강 관점. 자,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전반부에서는 제가 섹터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전하시는 말씀 듣고 나서 오늘 종목 그리고 선물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7, 8월 동안은 상승 구간이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부터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주시면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는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매일 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시장 전략들 챙기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간단하게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고 2021년 하반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하반기를 좀 대비하시고자 장자방 전문가님이 또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2021년 상반기 결산 마지막 무료 온라인 특강인데요.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부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오늘 밤 10시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2부는 내일 저녁 8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부와 2부 모두 참석할 시에는 별다방 커피 쿠폰까지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노란톡박 들어오셔서 이 특강 링크까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좀 시장을 주도하는 차트의 패턴들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현물 시장에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선물 시장에서도 좀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랄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한 주의 첫 시작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하반기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장자방 전문가님이 한 달에 몇 번 언급하지 않는 그런 현물 시장에서 좀 귀한 종목들 만나볼 예정인데요. 이 전문가님, 저희 현대 오토웨버 굉장히 많이 또 올랐습니다. 고공 행진을 또 보이고 있는데 와, 진짜 수익 나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사실 이 현대 오토웨버 언제까지 조금 올라갈지 혹은 지금이라도 조금 들어가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현대 오토웨버와 함께 여러 가지 종목들 좀 같이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현대 오토웨버 현대 오토웨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얘가 지금 15만 원을 살짝 못 넘겼어요. 14만 6,500원을 찍었는데 네. 제가 이걸 산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가격이 11만 원 안쪽이에요. 그럼 평균 단가가 좀 11만 원 밑에서 잡았는데 그러면 최고가까지 올라갔다고 치면은 거의 40% 가까운 수익률을 갖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포지션은 저는 14만 원대에서 물량을 80%를 정리한 상태고요. 13만 원이 무너지면 모두 정리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종목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얘는 11만 원에서
11만 7천 원 정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지 지금 그냥 날아가는 것은 이제 보유자의 몫인 거지 새로 살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저 밑에서 저 바닥 자리에서부터 매수를 해서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매집해가지고 끌고 올라오자 제가 먼저 바닥인지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11만 원 올라타는 요 날이었어요. 양봉선 날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요 날이었는데 이 양봉선 날 이날 사자고 해가지고 눌릴 때마다 한 며칠 사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장대 양봉 들어오면서 이날 10% 올랐거든요. 내려오지가 않았어요. 네, 안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보통은 제가 종목에 관심 가져보세요. 사보실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좋아 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거래일수로 한 3일에서 5일 길어봐야 10일 정도 이상 매집 기간을 안 줍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공부해보세요. 괜찮아요라고 하는 섹터들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세요. 한 짧으면 2, 3일, 길어봐야 5일에서 10거래일 정도면은 거의 다 매집을 끝내고 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관심 갖자라고 하는 종목은 저도 째려보다가 보통 시황을 보고 놓치는 것들은 그냥 안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고점에 추격을 하게 되면 내가 보통 손절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이거 이제 팔아먹고 13만 원 넘어가면서 이제 팔아먹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추천한다라고 하는 전문가 방송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해 보인다라고 물론 그 이후에 올랐어요. 그분들이 얘기하신 이후에 5% 오르고 10% 오르고 올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리스크가 분명히 생기는 자리랑 안전하게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자리는 다르다는 거고 그게 차트를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종목을 추적하면은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봐요. 그러다가 정말 좋은 타이밍에 한 번씩 저는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는 게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고 내가 신중하게 들어가는 사람과 이 종목 괜찮아요? 말씀이랑은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중하게 보고 제가 봤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좋았던 이유는 이런 부분이고요. 자, 다음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자, DB하이텍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랑 얘가 호재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여기 57,000원대입니다. 치고 올라가면서 6만 원을 넘어서죠. 그래서 얘도 봤던 게 62,500원이 직전 고점이라 이 언저리까지 먼저 한번 보자라는 것이 첫 번째 시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DB 하이텍 계속해서 보면요. 네. 네. 그래서 요 구간도 마찬가지 62,500원을 넘긴다면 장은 계속 올라가는 장으로 보시면 되겠고 62,500원을 넘지 못한다면은 얘도 제한적 상승으로 보고 또 한번 조정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가격은 5만 5, 6천 원 정도면 좋은 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카카오요. 자, 보시면 제가 언제 털렸냐면 여기 털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장대 양봉 나오기 바로 전날에 네. 요때 이제 팔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 왜냐하면 저 장대 양봉이 나올지는 몰랐죠. 17만 3천 원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매수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들어간 단가는 11만 원입니다. 제가 여기 방송에 출연도 안 했던 저희 사촌형 얘기를 많이 하죠. 사촌형이 야 카카오 언제 사? 라고 이야기를 왜 물어봤냐면 작년 5월 달에 사자고 해서 액면분할 전에 여기 4월 초에 팔았어요. 액면분할 전에 고가 찍을 때 그리고 조정 나올 때까지 한두 달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하다가 얼마에 사면 돼? 라고 해서 씨 형은 맨날 주식 물어볼 때만 전화하더라. 그럼 제가 짜증을 내면서 에이씨 11만 원대부터 사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11만 원대에서 하루 이틀 3일만 버티다가 그냥 올라가서 전화했습니다. 형 샀어? 그랬더니 야 좀밖에 못 사는 날라가 이제 따라가 나머지 물량 더 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방송에서도 제가 5월 초에 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사촌형을 얘기하면서 11만 원부터 사자 10만 원까지 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수할 기회에 3일밖에 안 주고 튀기 올라갔는데 제가 청산을 한 가격이 15만 5천 원에서 16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로 따지면은 한 50%쯤 되는 것 같네요. 47%에서 52% 정도의 분할로 팔아먹었고 현재는 제가 카카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조정이 나올 거라고 봤기 때문에 물론 최고가는 못 팔았습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고요. 저는 이쯤이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청산을 한 상태고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카카오 저는 12만 원대 안쪽에서 바라볼 생각이고 오지 않는다면 상황 봐서 또다시 매수 자리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삼성 SDI입니다. SDI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직전 고점 71만 2천 원을 돌파한다면 따라붙어야 될 종목이 되겠지만 눌림이 온다고 들면 한 62만 원에서 64만 원 사이가 가장 좋은 자리 아닐까 참고하시고요. 현대차 우리 지난번에 여기 21만 5천 원에 평균 단가 매수해가지고 24만 5천 원에 팔았거든요.
예, 그래서 현대차는 저는 22만 원대 정도까지 내려와 줘야 사지 않을까. 22, 3만 원대 오면은 1차 매수 기간 한번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자, 현대위아 가장 센 놈이었는데요. 제가 팔아먹은 자리가 그래도 좋았습니다. 11만 원 언저리에 팔았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우리 5월 초에 매집할 때 6만 9천 원에서 7만 원 그 사이에 매집한 거라서 얘도 올라올 때 11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약 40% 가까운 수익률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은 이 정도로 좀 하도록 하고요.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뭔가 현물 시장에서의 주도주 차트 패턴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선물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선물에 좀 관심이 있으셨거나 혹은 좀 상승 하락장 관계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지난주에 정말 아주 꼼꼼하게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함께 좀 공부를 해봤지만 사실 며칠 만에 이렇게 선물 옵션을 트레이딩 하기에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네, 오늘 또 저도 하나씩 배워가고 싶은데 시장에서 특히 조정이 나올 때 그리고 뭔가 시장에서 변동성이 오면 이런 선물 시장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조금 차트를 보고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되는지부터 조금 알아볼까요? 그럴게요. 네. 선물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게 이제 25일 금요일 날 차트입니다. 네. 예, 금요일 날 선물 차트인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전날 대비 갭 상승을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지수가 438.50 이게 선물 지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장이 버텨지면 얘가 기준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네. 이 기준을 중심으로 위에 있으면 장이 올라간다는 거고 네. 기준이 깨지면 하방으로 떨어진다는 오. 의미예요. 맞아요. 이때 노란톡방에서 선물 기준가가 맞아요. 438.50이라고 맞아요. 올려주셨거든요. 예. 기준가를 노란톡방에서 가장 먼저 올려주시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장 출발하기 전에 8시 한 네. 45분경쯤 되면 제가 톡을 항상 올려드리는데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오늘 장 상승인지 하락인지 시초가 뜨자마자 저희 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방향을 알 수 있고 이게 지켜지면 아침부터 시가부터 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제가 바닥 나왔습니다. 이제 매수 볼게요. 상방 볼게요. 라고 네. 이야기할 때까지는 주식이든 현물이든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되기 때문에 매우 유익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사실 그러면은 그냥 노란톡방에 들어오기만 하면 네. 사실 전문가님이 주시는 지지가, 뭐 네. 기준가로 판단을 하면 되는 굉장히 거란 편하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네. 이런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톡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지금 이게 금요일 날인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 제가 조작이 불가능한 게요. 시간 한번 보십시오. 25일 날 오전 8시 46분입니다. 매일 정확하게 예. 저렇게 예, 올려주시더라고요. 요 시간쯤에 항상 올려요. 시간대 여기 네. 보이시죠? 8시 46분입니다. 오늘 기준 가격은 38.50입니다. 지지시 상방 대응하고 1차 39.50. 그래서 제가 보통 이 얘기는 뭐냐면 네. 38.50 지지가로 요 근처에서 사면 네. 39.50 가면 절반 청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음. 예, 포지션을 잡고 선물 매수하고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서 네. 올라가면 내가 어디서 1차 청산할까요? 라고 물을 필요가 없이 39.50에서 1차 청산한다라고 써놨고요. 그리고 그 위에 2차 441까지 열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 441 정도 왔는데 탄력이 둔화되면 오늘 상승폭은 이쯤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청산합시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 일본 강세장을 유지하는 조건은 435를 붕괴하지 않는 조정 이후의 상승이다. 일본 목표로 보면 1차 445, 2차 48에서 50까지 열릴 가능성을 열겠다. 한 달 내내 지속적으로 상방 추세만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 시세에 본격화 불이 당겨졌으니 넉넉하게 수익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그러면은 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선물 기준가가 438.50이고요. 여기서 노란톡방에 보시면은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하자라고 하신 게 1차가 439.5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제가 일부 수익을 내는 건가요? 예, 예를 들면 네. 만약에 선물을 기준으로 네. 아침에 시초가에 두 계약을 진입을 했으면 네. 38.50 근처에서 사서 네. 39.50에 한 계약을 청산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네. 절반만 팔잖아요. 50%를 그렇죠. 청산하자. 네, 네. 1차 비중의 시에는. 반을 청산하는 오, 거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인 사람도 있고 10개인 사람은 5개 파는 거고 20개면 10개 팔면 10개 되잖아요. 네. 그렇죠. 쉽죠. 네. 저기 계산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뭐냐면 1차 청산을 하는 이유가 내가 진입해서 나는 요만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장이 이만큼 갈 수도 있잖아요. 네. 또 반대로 요만큼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갈 수도 오,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차 청산을 하면서 나중에 밀려서 내가 본전에 스탑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혹은 좀 줄이는 손절이 거죠. 나가더라도 손실 담보금의 보험 성격으로 일단 수익을 챙겨놓는다. 저는 매매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부자가 네. 되지 못하는 건 한 방에 몰빵 쳐서 끝까지 가져가서 꼭지에 팔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서 절반은 팔고 절반은 보유하고 오. 밀리면 본전하고 또 오. 사서 끝까지 가져가고 운이 좋으면 끝까지 가기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스킬을 좀 배우시게 되면 네. 뭐가 되냐면 뭐 한 큐에 부자가 되는 경우에 엄청난 재벌이 될 수는 없더라도 그쵸. 쌓아서 보니 한 1년쯤 지나면 차가 바뀌고 네. 한 3년쯤 지나면 집을 사게 되고 네. 한 5년쯤 지나면 건물이 생겨요. 너무나 예, 행복한 그렇게 하시면 꿈인데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선물 시장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굉장히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물 시장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하락하든 상승하든 그런 시장에서 좀 수익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지시 상방으로 대응하는 데서 1차, 2차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분계 시에도 마찬가지로 1차에서 이렇게 예, 50% 맞아요. 정리를 네, 하고 네. 2차에서는 그럼 100% 정리를 하는 건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 오. 그래서 이제 당일 박스의 지지 저항을 소위 말하는 박스권 상단이 2차인 경우가 많고 네. 하단이 1차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요 끝나고 나서 10시에 온라인 강의를 할 텐데 네. 그때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1차까지밖에 못 가고 되돌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가다가 1차까지밖에 못 올랐는데 무너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럼 하방 압력이 센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얘가 2차를 다 찍고 내려오게 되면 상승장으로 강세장인 거고 네. 1차를 찍고 내려오게 되면 다시 기준가를 지키는지 확인하고 재매수하고 기준가가 깨지면 하방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매매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요즘 시장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전문가님 더 재밌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일 행복한 거는 현금 100% 끌어안고 자는 네.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내가 못 샀는데 막 올라가면 추격할 건 없거든요. 기다려서 네. 또 하면 되고 기다려서 또 하면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사람들이 내가 주식에 항상 100% 올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선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현금을 모두 올인할 때가 많아요. 음. 이유가 뭐냐면 많이 벌고 싶거든.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정말 배팅을 해도 되는 자리에서는 배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배팅을 해도 되는 자리가 아니라 긴가민가 싶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자리에조차 배팅을 많이 하게 되면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걸 얼마나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서 네. 그게 오늘 10시에 온라인 강의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의 이 두 번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생각이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설명 잠깐만 마저 드려볼게요. 시간이 네, 다 좋습니다. 돼가니까. 네. 자, 보시면 이렇게 톡방에 보시면 9시 30분에 제가 38.85에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성공했다. 440에서 반을 팔겠다. 39.50이지만 제가 경우에 네. 따라서 좀 더 끌고 가서 청산한다는 얘기를 드릴 때 440이라고 이야기하고 네. 나머지 밀리면 39.30의 이익 스탑, 되밀리면은 익절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85에 잡아서 30이면은 되밀려도 한 20만 원 정도 수익, 10몇만 원 수익이 되잖아요. 네, 그 좋습니다. 수익권에서는 정리하자는 거죠. 수익 났던 거 손해 볼 필요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끝까지 가서 쭉 홀딩하면 제가 여기 9시 55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440을 올리고 홀딩 그러면서 목표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금요일입니다. 수익 만땅 금요일. 그래서 제가 40일 목표 도달 청산하면서 네.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네, 이날. 네, 기분 좋았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수익 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더 자랑을 좀 해보면 네. 저희 교육생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하루에 4천만 원 보신 분도 나왔어요 이날, 그렇죠? 3,800만 원을 청산했다. 금액을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벌 때 이렇게 왕창 벌어야 되고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상방을 끌고 가다가 제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서 그냥 현금 들고 있었는데 오늘 네. 역시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바닥 저점 잡아서 오늘 매수 단타하다가 매매를 네. 끝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기준선이나 지지선 이런 거 따로 분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저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러한 장중 매매 방법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나고 직후인 10시와 함께 내일 화요일인 8시에 온라인 특별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부와 2부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까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물 옵션을 통해서 수익도 내어 가시고 별다방 쿠폰도 함께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에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선물 같은 하루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